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 말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과전법을 시행하여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지요. 그리고 새 왕조 건설에 반대하는 정몽주 등의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제거하고 1392년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강이 흘러들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였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은 불교를 중시하던 고려와는 달리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성리학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운 정도전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현명한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조는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왕자 이방원은 나이 어린 세자와 정도전 등의 개국 공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재상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데 불만을 가진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왕 중심의 통치 정책을 펼치게 되죠. 태종 이방원은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종 때에는 태종이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와 민족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은 대부분 의정부에서 회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재상을 등용하고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게 하였죠.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단하고 의정부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하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군사제도를 정비하였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성종은 통치제도의 정비를 마무리하였던 왕입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담은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으며 이로써 조선의 유교적 통치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4대 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명관은 4대 관계를 맺어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고 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 외교를 펼치기도 하였죠. 그리고 일본, 여진 등의 이웃나라와는 교린 관계를 맺어 교류하였습니다. 교린 정책이란 침략할 때는 강경채, 평화로울 때는 교역을 허락하는 회유책을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류큐, 자와, 시암 등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세종은 압록강 유역의 최윤덕을, 두만강 유역의 김종서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이종무를 쓰시마 섬에 보내 왜구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일본이 무역을 요청하자 세계 항구를 열어 일본인의 왕래와 무역을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초기 국가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왕들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왕이 중심이 되는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통치제도의 중심은 의정부와 육조였습니다.
의정부는 최고 통치기관으로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 나란히를 결정하였고 6조는 행정실무를 맡았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부패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 아래는 부, 모, 군, 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죠. 이는 고려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하여 지방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과 대비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수령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수령 밑에는 향리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죠. 한편 각 군현에는 그 지역의 양반으로 구성된 양반들의 지방자치기구 유향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유향소는 수령을 돕고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으며 향촌사회의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군역과 군사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군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군사 조직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중앙군인 5위는 궁궐과 한양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어 각 도에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파견하여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국경에서 일어난 위급 상황을 중앙에 빨리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1거, 외적이 해상이나 국경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병선이 접근하거나 국경을 침입하면 4거, 외적이 상륙하거나 국경에 침입한 적이 접전을 하면 5거를 올리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역과 원을 설치하여 물자 수송과 통신을 이용하기도 하였죠. 조선시대 교육은 어떠하였을까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사부학당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본격적인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는 수준 높은 유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밖에 의학, 외국어, 법학, 천문 등의 기술 교육은 업무를 담당하는 각 관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은 주로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였습니다. 보통 3년마다 시행되었으며 수시로 시행되는 특별시험도 있었죠. 과거 시험은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나누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밖에 음서나 청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였으나 고려에 비해 그 대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지배 세력, 훈구와 사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